오늘은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에 대해서 32페이지에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과 넓이,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까지 해서 34페이지까지 전부 끝낼 거고,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은 진도는 전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나오면 10점짜리 수행평가를 또 할 거고요. 일부 학생들이 왜 수행평가로 보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행평가 이번에 보는 것들 전부 다 중간고사를 대처할 정도의 양과 그 다음에 난이도는 그 정도 되니까 좀 꼼꼼히 공부해 왔으면 좋겠고, 기말고사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점수 배점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기말고사에서 이 단원을 빼준다는 얘기는 이 단원을 그만큼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렇게 마무리를 해오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각형의 몇 가지 성질, 여지껏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고 평행사변형에 대한 각각의 각, 변, 대각선들의 성질,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사각형의 중점을 좀 연결해서 어떤 모양의 사각형이 나오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페이지에 사각형의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을 그리기였죠. 자, 이거 뭘 하라는 얘기냐면요. 여기 변 A, B 사이에 중점을 하나 잡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A, D 사이에 중점 하나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C 사이에 중점 잡고, 그 다음에 D, C 사이에 중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죠. 자, 그리고 중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면, 중점을 연결하면 특정 사각형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과연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는 게 뭐 다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선생님 이게 펜 인식하는 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림을 몰아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가 나오는지는 그림 형태만 잘 그려져 있으면 금방 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왜 그런 도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단원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중점도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모양으로 봤을 때 약간 얘는 마름모 같이 생겼죠. 그쵸? 그 다음 마름모에 중점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험지 학습지를 검사할 때는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좀 인식이 안 돼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정사각형도 중점을 연결하고, 등변사다리꼴도 중점을 좀 미리 연결을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등변사다리꼴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의 경우 중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사각형은 나의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자, 얘가 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 화면을 터치해갖고 잠깐 끊겼나 봅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중점을 연결하면 삼각형 A, B, D를 봤을 때 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 선부는 밑에 대각선 BD와 평행하며 그 길이비가 1대2다라는 특징이 사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BD라는 삼각형을 봤을 때 각 변의 요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게 선을 연결하면 밑변과 평행하며 길이비는 1대2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닮은 파트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사실은 요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닮은 파트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렇게만 적어 놓고 넘어갈 거고요. 자, 같은 이유로 이걸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얘도 B하고 A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얘하고 평행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얘하고 평행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크해 보면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길이 B는 얘가 1대2고 얘가 1대2이기 때문에 결국 요 1에 해당하는 부분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이유는 다섯 번째 조건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쌍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중점 연결 정리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한 애들은 역시나 얘도 평행사변형이 나오죠.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5가지 조건 중에서 특정 조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끝에 생긴 삼각형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1번과 3번이 합동이 나오고요. 2번과 4번이 합동 조건인 걸 볼 수 있죠. 찾아볼 수 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 B와 C, D에 대한 길이가 똑같고 그거의 절반이다 보니 이렇게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죠. 그죠? 자, 그리고 같은 이유로 얘랑 전부 다 길이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A하고 C를 봤을 때 사이에 끼어 있는 요 각 A와 각 C의 크기가 똑같죠. 그러면 위에 있는 1번하고 3번은 어떤 합동이 되냐면 SAS 합동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늘색 변 똑같고 빨간색 변 똑같고 끼어 있는 각이 A와 C가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2번과 4번도 SAS 합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 쓸 수 있냐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고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응 변이기 때문에 둘의 길이가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길이가 같고 얘와 얘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줄씩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마주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각각 같다. 이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마름모가 나옵니다. 그림에 보기에도 마름모처럼 나오나요? 걔는 왜 그러냐면 얘도 아까와 똑같이 바깥의 부분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얘는 평행사변형과 똑같이 요렇게 길이가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길이가 똑같죠. 게다가 가운데 끼어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직각이죠. 그러면 모두 다 1, 2, 3, 4번이 동시에 합동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전부 SAS 합동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 낼 수 있냐면 대응하는 요 변과 요 변이 전부 다 대응변 관계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름모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마름모는 되는데 정사각형이 안 된 이유는 모양을 봤을 때 정사각형이 안 되는 반대되는 얘를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얘만 해도 벌써 정사각형은 아니잖아요. 90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마름모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가운데를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얘는 왜 직사각형이 나올까를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각을 x라고 두겠습니다. 요 각을 y라고 할게요. 마름모기 때문에 얘도 x고 얘도 y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름모의 특징은 원래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거기다 중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길이가 다 똑같겠네요. 그럼 밖에 생기는 4개의 사각형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요 한각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 각은 몇 도인가 보면 전체 180에서 x를 빼주고
나머지 두 각이 이등변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요 각이나 전부 이 각 크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각도 크기를 한번 구해보면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여기가 꼭지각이 y이기 때문에 180-y를 뺀 거에 이등변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끼어있는 요 각은 몇 도일까? 이 각을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180도에서 전체 평각에서 양쪽에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빼기 2분의 180-x 이해하고 밑에 있는 2분의 180-y를 빼주면 되겠죠?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180에 빼기 2분의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180-x 더하기 180-y 이렇게 한꺼번에 y로 빼기로 묶어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로 계산을 좀 마저 해보면 얘는 180에서 빼기 요게 360이 나와서 정리하면 가로하면 18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묶이겠죠. 식이 복잡하지만 얘는 빼면 없어지고요. 결국 2분의 x 플러스 y로 나오게 됩니다. x 플러스 y가 뭐였냐면 얘가 마름모기 때문에 사실 요렇게 x하고 y하고 더하면 이게 18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 정리하면 2분의 180이 나와서 9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이 복잡하지만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결국 이 사각형의 가운데 들어있는 요 모퉁이는 이게 90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개가 전부 다 90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사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역시나 정사각형이죠. 이유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되죠. 요 ABCD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얘를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있는 중점 연결한 사각형은 마름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ABCD를 내가 직사각형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3번 같은 결과를 본다면 요 속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이 마름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역시나 ABCD를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ABCD가 마름모라고 생각해 준다면 속 안에 들어있는 중점 연결한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얘처럼.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애는 마름모도 되고 결국 직사각형도 되는 거겠죠. 마름모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는 하나의 사각형은 정사각형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보이는 거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걸 다 보여도 되지만 얘가 정사각형도 되고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 좀 특이하죠? 가운데 중점을 연결한 결과는 사실은 마름모가 나옵니다. 선생님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예쁘게 그렸으면 마름모처럼 보였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하고 이게 약간의 펜이 인식되는데 약간 오차가 있어서 나의 프린트는 잘 그렸지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좀 예쁘게 그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요. AD를 이렇게 옆으로 연장을 합니다. 여기 만나는 점을 2라고 잡으면 2를 지나면서 윗변과 아랫변에 평행하게끔 선을 하나 그려주죠. 평행하기 위해 수선을 내렸다는 표시로 수직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이 좀 쉬워지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안에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체크를 하나 해놓을게요. 요 삼각형 얘하고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애들이 합동이겠죠. 얘가 합동이 되는 이유는 뭐 중점 연결이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대칭 도형 이게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중점이기 때문에 길이 똑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0도인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대응하는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선대칭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길이가 같고 얘와 얘가 길이가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얘는 마름모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이유에 대해서 전부 다 보여줬고요. 그래서 사각형의 성질 마인드맵 그려보면 이건 사실은 집합기호이기 때문에 딱히 이 페이지를 공부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이거보다 차라리 여기 32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알고 답을 채워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교과서에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해 갖고 와서 다음에 이거 그림 그리는 걸 한번 낼 생각입니다. 마인드맵 그리기. 그래서 아예 빈칸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나 채워 갖고 오면 되거든요. 사각형 이름을 제시하고 어떤 조건이,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사다리꼴이 되고, 사다리꼴인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평행사변이 되고, 이런 게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알아갖고 오길 바라고, 요거는 사실 이제 집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기호를 모르거든요.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 전체 큰 사각형 안에 부분적으로 한 쌍을 만족하는 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사다리꼴이 있고, 추가로 나머지 또 한 쌍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되고, 거기에다가 변의 길이까지 모두 똑같으면 마름모, 각의 크기를 모두 똑같이 해주면 직사각형. 뭐 순서 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마인드맵을 잘 그려오길 바랍니다. 요건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평행선과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평행선과 넓이에 들어가 보면, 자, L과 M을 만족하는 두 직선에 대해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 직선 몇 개 필기를 좀 같이 해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볼게요. 여기가 L이고요. 얘가 M이에요. 그죠? L 위에 여기 A라는 점을 하나 찍을 거고, 요 밑에는 밑변 B하고 C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ABC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높이를, 수직으로 내린 높이를 H라고 잡으면, 여기다 내가 D를 하나 찍어 보려고, 여기서 D를 하나 찍어서 D, 요 끝에다가 E를 찍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삼각형이 뭐 여러 개 나왔죠, 그쵸? 밑변 BC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여기 BC를 공유하면서 꼭지점을 A냐 D냐 E로 바꿔봤는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넓이가 모두 다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BC나 삼각형 DBC나 삼각형 EBC나 전부 다 넓이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얘네들 넓이는 결국 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전부 다 H로 계산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똑같이 유지한 채로 점을 움직이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 적, 이,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은 같을 등자, 적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넓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을 움직여도 항상 넓이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하면 사각형 넓이와 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다 하나 밑에다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펜이 인식이 안 됐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이 사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니?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각형 A, B, C, 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이 파트를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서, 자, 그럼 넓이가 같은 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와 C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요거랑 평행하면서 D를 지나는 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그래서 둘이 평행관계라는 표시를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어떤 걸 찍을 거냐면 꼭지점을 요 점을 찍는 거예요. 요 점 2로 잡는 거죠. 2를 잡아서 A에서 E까지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모양이 나오나요? 여기 중간에 색칠을 좀 하나 해줘 보면, 여기 색칠 좀 해볼게요. 이렇게 요 삼각형이랑 A, D, C하고 넓이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은 뭘 만들 수 있냐면 A, B, E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랑 관련된 게 몇 번이냐면 유제 1번이거든요. 유제 1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다음 오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작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오각형에서 사각형으로 다운시키고 한 번 더 삼각형으로 다운시키면 넓이가 이 오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BC와 BC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죠. 조금 길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AD를 그려서 연결해서 AD와 평행하면서 E를 지나는 선을 하나 만들어주죠. 얘와 얘가 평행하게끔. 그 다음에 한 점을 누굴 잡냐면 얘로 잡는 거죠. F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A에서 F로 연결을 합니다. 조금 진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결국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삼각형 ADF와 ADE의 넓이가 똑같죠? 등적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등적 이동.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BCDE하고 넓이가 똑같은 게 뭐냐면 ABCF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다운시키기 위해서 AC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랑 평행하면서 B를 지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죠. 일단 두 개가 평행관계라고 해놓을게요. 세 개를 할까 보다 아까와의 변화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점을 누구를 잡냐면 요 점을 G로 잡죠. 그리고 A에서 G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렇게 밑변까지 쭉 연결을 해주면 ABCDE와 오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AGF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도 역시나 등적 이동 이용한 거고요. 얘는 누구와 누구의 등적 이동을 얘기한 거냐면 요 삼각형과 ABC의 넓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등적 이동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오각형 ABCDE하고 삼각형 AGF하고 넓이가 같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 2, 3번을 한번 같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일 때 삼각형 DBC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뭐 ABC와 얘가 지금 평행하고 그 다음에 A를 D까지 밑변은 공통인 상태에서 등적 이동한 거죠. 등적 이동. 그럼 넓이는 똑같이 32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 예제 2번 AD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AOB와 DOC가 길이 같다라는 걸 넓이가 같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가 등적 이동으로 넓이가 똑같겠죠. 그쵸? 이게 이렇게 평행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얘로 그냥 이동시킨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공통 부분 삼각형 OBC를 빼면 결국 삼각형 AOB와 DOC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누가 평행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얘하고 AC와 DE가 평행한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34, ACE의 넓이 얘가 지금 요만큼 표시를 해보면 요것이 13이라는 얘기죠.
13과 34일 때 삼각형 ABCD의 넓이는, 자, 그럼 결국 이렇게 구하는 거죠. ABCD의 넓이는 누구랑 같으냐면 삼각형 등적 이동에 의해서 ABE랑 똑같고요. ABE의 넓이는 34와 13의 합이기 때문에 47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선과 넓이는 등적 이동, 누구와 누가 평행하며 메인은 요거죠. 한 번 더 마무리해보면 평행한 상태에서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을 평행선에서 이동한다면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높이가 다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이거를 약간 확장해서 이번엔 밑변을 좀 변형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할 거냐면 L과 M이 평행하다죠. L과 M이 평행선을 만족하는 두 직선에 대해서 여기 L하고 M을 적어 놓을게요. 두 개가 지금 평행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L 위에 A를 잡고, 여기 B, 여기 C, 이렇게 D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 건데, A에서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삼각형이, 안 나왔네. 몇 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얘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요 변 길이를 B라고 두겠습니다. 얘의 높이는 거리는 H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CD하고 넓이 B가 몇 대 몇일까 물어보려고요. 일단 체크를 해보면 요 넓이를 얘라고 표시했고요. 색펜이 되니까 이 넓이를 이걸 파란색으로 둔다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넓이 B는 몇 대 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에 A 곱하기 높이 H고요. 얘는 2분의 1에 B 곱하기 H가 나와서 비례식이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버리면 A 대 B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내용적으로 뭘 확인하면 되냐면 이제 포인트,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높이 H로 똑같은 두 삼각형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밑변의 길이에 비례하더라.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닮음하고 다른 애들이에요. 만약에 두 삼각형이 닮음이었으면 A 제곱 대 B 제곱이 나오고, 만약에 입체였는데 닮음이었으면 세제곱, A 세제곱 대 B 세제곱으로 나오겠지만, 높이가 똑같으면서 밑변의 길이만 다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유제 1번 볼게요. 유제 1번의 넓이는 숙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숙제로 해갖고 오는 걸로 하고요. 뭘 이용하면 좋을까? 얘는 유제 2번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유제 2번. 자, 다음 그림에서 M과 N은 직사각형 ABCD 두 변 AB와 CD의 중점이다. 얘가 각 변의 중점이래요. 자, 그 다음에 AB가 4cm, AD가 5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겠죠. 그쵸? 자, 그럼 얘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그러니까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요 포인트만 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과 뭐 이렇게 잘 못 그리니, 자, 다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합동이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너무 안 맞는다. 밑에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일단 삼각형 OFA하고 삼각형 OEC가 서로 합동이죠. 합동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직사각형인데 대각선이기 때문에 얘가 서로 이등분 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길이가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막꼭지각으로 아마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평행하게 되죠?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 가운데 들어있는 요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평행하게 되죠? 평행하니까 어과 크기 똑같겠죠? 얘는 ASA 합동 조건을 이용하면 두 개가 합동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도 똑같겠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애들 넓이는 AMC랑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사각형 AMEF의 넓이는 AMC랑 똑같고요. 그럼 넓이 다 됐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을 이용하고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 계산하면 되겠죠.
자, 유제 3번이 조금 까다로우면서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봅시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DE와 EC의 길이 B가 1대 2래요. 그래서 여기가 1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ECF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 몇 배니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여기 들어있는 평행사변형 넓이 몇 분의 몇이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야말로 등적 이동을 이용하는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적 이동을 하려면 평행한 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F하고 E를 지나면서 AF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끔 표시를 할 거고요. 이 만나는 점을 뭐 G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넓이가 똑같은 애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넓이가 같은 애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다시 적어보면 삼각형 AED하고 삼각형 DBE하고 지금 넓이가 똑같게끔 만들었고요. 자, 여기 DBE하고 ECF하고 넓이 같은 건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 같은데 가운데 부분 공통으로 빼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FEC까지 넓이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는 결국 요 넓이의 2배를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두 개의 넓이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애들은 결국 얘는 넓이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ADE의 2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각형 AGED의 넓이랑 똑같은 거겠죠. 넓이가 요 넓이가 여기 다시 체크해보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이 몇 분의 몇이냐인데 얘가 1대 2였기 때문에 결국에 정답을 구하면 1대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요 보조선을 좀 긋는 게 포인트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답을 너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알려줘서 사실은 좀 걱정인 부분도 있어요. 자, 이제 유제 4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랑 CE가 길이가 똑같고 여기 표시해놓은 대로 BC와 CE가 같고 그 다음에 DC와 CF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리고 ABO가 어디냐면 여기가 O거든요. 사실 여기 사실은 대각선의 교점인데 그림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O인 거예요. 여기가 10일 때 BFED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BFDE의 길이를 내가 좀 그려보면 요거 같아요. 요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가 10이면 평행사변형은 각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얘도 10이 될 거고 높이 공유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밑변을 봤을 때 얘가 서로 이등분되고 높이 똑같으니까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만큼이 10이면 전부 요만큼 합치면 얘가 20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얘도 20으로 나올 거고 얘는 심지어 합동이죠. 두 개가 20이고 얘가 밑변이 길이가 똑같은데 높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도 20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80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요. 유제 1번까지 문제 전부 다 풀어오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면 선생님이랑 연습 문제 몇 개 전제 푸는 거 하고 수요일쯤 시험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나오면 바로 1시간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는 그 수행평가 영역은 평행사변형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맵 뭐 이런 거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 내보고 여러분한테 다음 주 월화에 걸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